아무래도 이제 석사 과정에 박사 과정에 계신 학생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또 미국에 있고 하니까 제가 커리어에서 고민했던 부분들 저를 소개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박사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택 토픽에 대한 선택이나 공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여기저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뭐 어쩌면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드려야 할 부분은 한국말이 더 편하고 잘하지만은 그 용어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해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런 적이 좀 적기 때문에 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영어를 하고요. 한국말도 조금 이렇게 조금 어떨 때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조금 더 형편이 좀 좋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와이프는 이제 못하고 있다가 50이 넘은 작년에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스피탈리티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석사과정에 계신 교수님들, 학생분들 늦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무 때나 다 공부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FIU로 간 이유는 지금 경희대학교 계시는 이충희 교수님께서 제가 세종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 오셨어요. 근데 뭐 설명하시고 그때 당시에 너무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시고 시험 문제도 좀 달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뭔가 다른 세상에 있구나.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학부를 다니면서 왠지 그 호텔에는 취직하기 싫고 뭐 좀 그런 반항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공부도 좀 안 해서 후회도 좀 됐고 그래서 일단 그때는 좀 무작정 유학을 오게 됐고요. 뭐 가정이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외식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에서 프로이더 인터내셔널이 좀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캔자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때 당시 이제 외식이 유명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엔 단체 급식이라든지 non-profit 푸드 서비스가 앞으로 대세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로 박사를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는 식품영양학과 출신 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주로 PhD 스튜던트로 한 것들이 푸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요. 나름 이제 theory도 behind 이야기하고 되고 이것도 디벨롭 모델도 나름대로 디벨롭하고 컨셉츄얼라이제이션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드는 게 사실 플로우죠. 그 만족을 했을 때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간다. 그 레스토랑에. 그래서 이니셜리 손님들이 그 레스토랑 갈 때는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서비스 페일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그 트렌드에서 스페시픽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게 서비스가 안 좋네. 오늘 좀 uncomfortable 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고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액션을 테이크를 하고 취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밸류에이션 통해서 이제 오버럴 서비스 다시 형성이 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왔던 것보다 더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더블 디베이션은 뭘 할 거라고 real expectation 가져왔는데 미스를 못했고 서비스 페일리어가 일어나고 나서 뭘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베이션이 두 번 일어나면은 굉장히 서비스 세티스팩션이 낮아지는 이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쓴 익스페리멘테이션으로 손님들이 불만족했을 경우, 컴플레인 할 경우 어떻게 리커버를 하느냐. 그래서 손님 대체로 임플로이가 손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룰은 이런데 뭐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카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디저트를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보통. 그러면 손님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챌린지였는데 서비스 페일리어를 겪고 났는데 어떤 트러스트가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서비스 페일리어가 아카데미컬 데피니션 보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reliability perception이 breakdown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만족을 잘 시키면은 트러스트 몰간 앤 헌트 1994년 몰간 앤 헌트 트러스트가 그 디파인 하기를 트러스트는 익스체인지 파트너에 대한 신뢰, reliability한 신뢰, 멀티 로얄 하는 게 어쩌면 저는 로얄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뭐 필요할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쩌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더 센시티브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한 것 따라서 적어도 크레딧 카드를 해도 매스카드 하나 있고 비자 카드가 하나 있고 디스커버리 카드 하나 있고 한국 같으면 뭐 한국에 뭐 국민은행 카드가 있고 이래야지 오히려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마일리지를 때문에 쌓고 어떤 거는 뭐 이것 때문에 하고 그래서 사실은 베네핏은 그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왠지 회사에서 돈도 받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연구해서 하는 로열티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열티를 챙겨서 로열티 오게 해야 되고 근데 실제 손님 입장에서는 로열 하지도 않을 텐데 그 돈을 쓰는 것보다 실제로는 relative customer share of visit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장가에서는 share of pupi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share of wallet이라고 하고 지갑을 얼마큼 쉐어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share of visits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게 멀티 로얄하고 좀 더 가까운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우리한테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좀 더 많이 오세요 하는 전략을 가지고 어프로치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 개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강조를 이제 하는 부분이 dependent variable이 굳이 satisfaction일 필요도 없고 굳이 behavior intention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dependent variable이라서 좀 익사이팅하게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 매저 자체가 쉽지는 않았고 손님들이 여기에 대한 어쩌면 답할 경우 계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R스퀘어가 나오는 것처럼 4.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그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서 어쩌면은 회사에서 로열티 프로그램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그 스펜딩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참 프로브하기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냥 무턱대고 막 로열하기 위해서 막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우리한테 좀 더 렐러티브를 많이 쓰게 하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라는 하는 그런 그 베이스 아이디어로 시작해가지고 perceived value를 재고 그 다음에 브랜드 프레퍼런스 재고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쟀는데 결과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퍼블리시 했는데 그 다음 학생도 도전했는데 조금 결과가 쉽지 않아서 실패했고요. 이거는 뭐 너무 티피컬한 이야기에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에 투리즘 전공하신 분인데 좀 새로운 유니크한 부분을 좀 공부를 디벨롭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아주 그렇게 빅하지는 않았지만 당시는 트레이드 데이터 아나리시스, 소셜 네트워크 아나리시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한테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되고 저도 사실 뭐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읽어서 뭐가 주로 띠임이 잡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좀 몇 가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근래에 공부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좀 커리어가 좀 되고 이제 연차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큰 시각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상곤 씨라고 경희대학교 석사 졸업하시고 저하고 같이 이제 PhD 공부를 4년 차이신데 이제 제가 그 레주메를 보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오해문 교수님 아니고 오 교수님이 계신데 메타아날리시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듣고 메타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릴레이션십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큰 눈으로 보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스트래티지 쪽으로 디벨롭 시켜서 지금 페이퍼가 IJHM에 나왔고 그 다음에 밸런스 스코어카드 어프로치에서 펌 퍼포먼스, 파이낸스 데이터 그분이 이제 이코노믹스 학부를 전공하셔가지고 이런 이해가 좋은 것 같아서 빅데이터하고 스트래티지가 typically 파이낸스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OBHR이나 OB하고 파이낸스하고 많이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어프로치가 잡막해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그 에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퍼로 TM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need fulfillment, hospitality experience 이걸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학부 때부터 관광이나 이런 수업을 들으면은 메소드 하이라키 모델이 사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퀘스천은 지금도 제가 학생들한테 챌린지하고 저 스스로 챌린지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 하스피탈리티에서는 무슨 니드 풀필 하는가? 그래서 물어보면요, 피지올로지컬 니즈도 풀필 한다고 하죠. 그럼 피지올로지컬 니즈 같으면은 사람들한테 그로서리 스토어가 슈퍼마켓을 가라고 해야지 레스토랑에 오라고 한다는 게 이게 안 맞지 않는가? 그런 챌린지를 하죠.